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화면이 생방송 화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자꾸 오디오 싱크가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생방송용 웹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코로나 이후로 미국 ETF 투자가 돈이 된다. 저도 도전을 해봤지만 막상 해보니까 계좌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경칩 개구리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미국 주식 한 3개월 차? 그 정도 되고요. 녹음 계좌는 이제 로그인을 자주 하지 않고 새로 계좌를 팝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다가 새로운 주식 계좌를 파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작년에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하고 또 잠시나마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시어머니가 등장하실 텐데, 제가 무지성 주린이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중소형 계접주 이런 거 안 하고요. 우량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안전빵 위주로 지수 추종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희망 저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그 정도 되는 청년들한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율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더러 많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2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니까 청년 희망 적금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 지수 추종, 그러니까 미국 ETF에 대신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고민하는지 진짜 뭔가 답답한데, 슬슬 나가리를 털어볼게요.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저라면 다른 적금은 몰라도 청년희망 적금이다 이러면 무조건 합니다. 왜 밥을 떠 먹여주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툭 쳐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으면은 그냥 하시고, 그거를 내가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적금 드시고요. 이유는 계속 얘기를 할게요. 제가 미국 주식의 맛을 살짝 본 사람으로서, 재테크 뉴비로서 오늘 그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을 말해볼게요. 전문가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요즘에 예적금 안 하고 주식만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주식만 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옛날에 짜장면 2,000원, 3,000원 하던 시절 라떼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 6,000원, 7,000원, 8,000원 이상도 있고요. 그 정도 줘야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예금 적금을 계속 두는 거는 사실상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대 마진이라는 말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은행이 먹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저금한 돈, 그럴 때 은행에서 이자를 찔끔 주잖아요. 예금이자. 그런데 그 은행에서는 우리 돈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란 게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만큼, 그만큼이 은행의 마진이라는 얘기예요. 언뜻 들어보면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네? 열받네? 그러니까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 놓으면은 내 돈은 인플레이션을 쳐맞고 돈벌이는 은행이 하고 있더라. 이런 불쾌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 금을 사놓거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완벽한 논리야.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예금 적금 통장 다 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로 ETF 위주로 투자를 하죠. 이 ETF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여러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다. 이게 개별 주식처럼 한 주씩 살 수 있고 요즘에는 1,000원, 2,000원 소수점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업을 알아서 적당히 이제 잘 굴리는 거라 가지고 딱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무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SPY라는 ETF가 있어요. 그냥 대충 스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S&P 500 지수란 게 있거든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일종의 펀드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마소, 엔비디아, 구글 이런 거. 그런 우량 기업에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것 같다. 만약에 테슬라 한 종목을 몰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크게 물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SPY 스파이를 사놓으면은 여러 기업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가 아주 크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다. 좀 그나마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좀 떨어지긴 했어도 길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 있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고민하지 말고 스파이 QQQ 이런 데에다가 무지성 적립을 한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정설로 나와 있는데 근데 얘네가 이제 미제야. 미국 거라 가지고 달러로 사야 되죠. 지금 근데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른 상태고 그럴 때 우리가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환전해서 스파이 QQQ 이런 거를 사놓으면 좋다. 근데 개인연금 저축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미국 주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미국 그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신에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산 스파이 대신에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 한글 패치가 붙은 것, 타이거 미국 S&P 500 이거를 대신 사면 된다는 얘기고 또 이런 계좌들은 문제가 돈이 좀 묶여요. 몇 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직투 따로 국내 상장 미국 ETF 그 세제 혜택 있는 계좌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둘 다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그러면 아까 초반에 영상을 껐었어야죠. 원래 돈 먹는 게 해골이 복잡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 도전을 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예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2022년도 들어서 1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음 달에도 별로 전망이 좋진 않거든요. 코로나 버블 끝에 이제 물린 사람 있잖아요. 그 고점에서 들어와서 단물도 못 빨고 지금 이제 뚝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멘탈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분명히 돈을 번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계좌가 녹았지?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정신승리하는 거는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울지 않을 거야. 근데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문제는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드는 거죠.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팔면은 손해잖아. 원금 손실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공포가 와버리면은 손절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욕을 하던 예금 적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말로만 장투 하는데 실제로는 물렸기 때문에 장투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대출 끌어다가 이제 비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아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걸 잃으면 전부 잃는 거니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손절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뭐 예금도 어느 정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식 계좌에 좀 돈 좀 꼬라박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패닉이 오고 삶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에이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근데 진짜로 먼 훗날 이렇게 묶여놨다가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경우 있죠. 이러니까 있는 놈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작을 지금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주의할 점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해저 터널이 있더라. 이걸 감안하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장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살면서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집을 마련할 때 그때 큰 돈이 나가는데 주식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가 난 상태지만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그거를 손절하고 써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또 예적금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결혼하는데 그것도 불린답시고 주식 계좌에다 꼬라 박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재수없으면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년, 내후년에 원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약속 아니야. 우리 이거 계약 아니고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는 다르게 나는 몇 년도에 이 돈이 필요한데 그때쯤이면 이렇게 올라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원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필요해가지고 손절해서 엉엉 울고 이럴 거면 예금 적금이나 할 거 이러면서 주식 카페 탈퇴하고 짠돌이 카페 가입하면서 고금리 특판 좋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힘들게 번 돈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더 벌어도 모자랄 판에 손실이 났어요. 저도 조금 물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은 자산이란 게 꼭 주식만 있을 필요는 없다.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이게 골고루 섞어야 돼요. 현금,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거를 골고루 섞어야 되는 것이었다 원래는. 그리고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불리겠다.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주식에다 몰빵을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식도 작은 쇼핑몰을 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장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마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망했을 때 나는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요거를 예상하고 장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할 거 말고 망할 거를 감안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장사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입한 물건에 결제일이 다가온다. 근데 판매 대금이 늦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통장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거를 잘 파악을 해놓고 마련을 해놔야지.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매출 아무리 내봤자 망해요. 그래서 제가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 거고요. 솔직히 집구석이 먹고 살만한 애들. 월급 다 주식에 때려 부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잃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흑수저들, 본죽수저. 이런 애들은 커버 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로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주식이 조금 녹아도 좀 물려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쳐맞든 어쨌든 간에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다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현금 있으면은 이 녹은 계좌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네. 우리나라 금융 문맹 심각하네. 아주 그냥 방구석 워렌 버핏 형님들이 또 반론을 제기할 거야.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다. 근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말만 듣고 그렇게 주식에 몰빵했다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 못 지잖아요. 집 있고 차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은 주식 몰빵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빌 언덕은커녕 내가 낭떠러지에 있다. 그러면은 저축과 투자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도 없는 사람이라면 저축이 먼저가 아닐까 싶고요. 다른 예적금은 모르겠는데 청년 희망 적금 이거를 가지고 두뇌 만에 하는 갈등하는 애들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시중은행에서 적금 들면은 9% 10%짜리랑 똑같거든요. 시중에 이런 상품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 블로그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9%짜리죠? 이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자 계산기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다가 금리랑 기간 같은 거 입력하면은 그 세후 금액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의견이 다른 건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 가지고 따지고 들면 나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검색하면 나오고 쳐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자 계산기. 아니 청년 희망 적금이 이게 다른 적금 상품이랑도 다르고 이율도 괜찮잖아요. 2년 묶이는 거 가지고 무슨 기회 비용이니 어쩌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던데 2년 뒤에 이 적금 상품보다 주식이 더 많이 번다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성과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우리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따졌을 때 내가 머리 안 굴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돈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해버리는 것하고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언제 사고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얼마나 낭비냐 이거죠. 근데 왜 그거를 갈등하는지 모르겠다. 인건비랑 수수료는 왜 신경을 안 쓰냐고요. 그리고 좀 줄 때 먹고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살면서. 이게 한정된 그런 계층 그리고 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대 50만 원 이하. 그거는 하란 얘기야. 이거만 한 게 없으니까 하란 얘기야. 우리가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는 무조건 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내가 저축 몰빵을 해도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저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저금도 버거울 정도면은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소득을 더 높이든가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 이게 먼저죠. 내가 만약 당사자다? 그러면은 나는 50만 원 부어. 50만 원 붓고 나머지 가용 자금으로 미국 주식 투자 한번 해보겠어요. 아니 저축하고 주식 투자를 둘 다 같이 하면은 큰일 납니까? 그리고 또 주식은 물하고 공기로 사? 현금을 들고 있어야 내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할 수 있겠죠. 또 얘기하는데 내가 예적금을 평생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뭔가 현금 말고, 그러니까 예적금 말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화폐가 아닌 것에. 근데 흑수저고 저축을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월급 받아가지고 몇십만 원 저금하는 것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고 이게 버거운 상태면은 일단은 닥치고 저금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하면 멘탈이 박살나요. 아주 입으로는 방구석 워렌 버핏 나셨어. 그냥 나는 장투할 거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길게 보면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실제로는 돈도 쪼들리고 맨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인생 낭비하고 계좌가 녹잖아? 그럼 마음으로 울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또 이런데 시간을 많이 써버리니까 자기 개발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손절. 근데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이 조급해지려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돈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다. 증권 앱을 지우고 안 봐도 나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미국 주식 초보로서 직접 체험을 하고서 얻은 결론입니다. 만약에 내가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다 주식 계좌에다가 몰빵을 했어. 그리고 또 마이너스 날 때마다 가슴 벌렁거려가지고 잠이나 자겠어요? 다 파란불이 떴는데 더군다나 저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쟁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책 앞부분에도 나와요. 주식 고수와 하수의 차이. 이거는 자금 관리에서 온다. 고수는 올인하지 않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한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아무튼 누구 말을 듣고 주식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런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지는 거니까 뭐 주식 몰빵하려면 하세요. 뒷걸리는 대로 하시고 그거 아는가 모르겠는데 월급 타서 주식으로 몰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도 있고 연봉도 괜찮고 비빌 언덕이 있을 확률이 높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 근데 흑수저들은 이것도 모르고 걔랑 나랑 똑같은 줄 알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라면은 최소한의 현금이라는 실비보험을 들고 그 이후에 뭐 투자든 뭐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추가적으로 제가 얻은 결론은 주식만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해야 되는구나.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